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소리소문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7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왜 일본 총리의 퇴임 파티를 우리가 열어줘야 하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대뽀로 밀어붙였는데요. 가뜩이나 국내의 민심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또다시 친일 매국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좌충수를 둔 겁니다.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요. 자신의 운명만 단축시키고 있는 거죠. 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일본이 얻어가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퍼줄 기세인 거죠. 기시다가 이걸 단도리하러 퇴임 전 들어온 겁니다. 총리로선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1박 2일 일본 총리가 보여준 행보는 가히 기가 막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엔 서울대학교를 찾아 일본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 교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요. 그래도 뭔가를 하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6일 열린 고별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놈의 협력과 발전은 누구를 위한 협력과 발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며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는 거죠.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애둘러 언급했는데요.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헛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역시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어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처럼 한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왜 방한한 걸까요? 분명 그 목적이 있을 텐데요. 이번 방한에는 또 뭘 퍼줬을까요? 혹시 독도 문제를 퇴임 전에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방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당일 일정을 제안했으나 기시다 총리가 1박하면서 윤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고 했답니다. 회포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입니다. 부디 그냥 회포만 풀고 가길 바랍니다. 임기 내내 친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뽑아먹을 건 이미 다 뽑아 드셨을 테니 말이죠. 한일 정상이 그저 회포만 풀면 좋겠는데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또 뭘 퍼줄까 걱정이십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이른바 중일마 정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믿는 자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만은 아닐 겁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문제가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 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뿐이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우리 영토를 일본에 내어주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한일 양국 정부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 2025년을 앞두고 신한일 공동선언을 준비하면서 그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독도를 한미일 3국의 공동관리 아래에 두거나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가정하면서 한미일의 공동군산기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자위대가 오길기를 달고 독도에 접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도가 온전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겠습니까? 용산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의 여러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는 것이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고별 회담에서 부디 아무런 성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성과는 오롯이 일본만을 위한 것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한일 정상은 환한 미소로 술잔을 부딪히며 우호를 과시했는데요. 카레라이스와 일본 폭탄주를 마시며 희희낙낙거린 거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그 정도 퍼졌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역대급 친일 매국 호구 외교, 이게 윤석열의 민낯이었습니다. 일본도 깜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의 시작은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제3자 변제안이었는데요. 모든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과도 없는데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 여론에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냐고 답했는데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는 겁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주변국 모두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줬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일본도 화답할 거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거라는 역대급 망언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기대처럼 일본도 호응했을까요?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된 걸 대표적 성과로 꼽았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한 뒤라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 평가인데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정부가 내세운 핵심 성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지정학적 위기고조 우려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기시다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구축되느냐의 문제와 영토 문제를 내준 셈인데요.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최근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의 태도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정성을 쏟아온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내내 오로지 친일 매국 숭일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대체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을까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2024년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제2의 일제 강점기라도 꿈꾸는 걸까요? 더는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려가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